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오늘은 낯선 고전 시가를 쉽게 정복하는 방법, 그리고 EBS에 있는 고전 시가들이 수능에 출제될 때 어떻게 반영되어 출제되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도 아직 EBS를 고나 한자어, 밑줄 치고 뜻풀이, 형광펜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있다면 아마 수능날은 조금 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의 문학 굉장히 잘 출제했고요. 그런 다음에 고전시가도 상당히 출제를 잘했습니다. 그 출제를 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낯선 고전시가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EBS가 어떻게 수능에 반영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 올해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낯선 거든 EBS든 접근해야 되는지, EBS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낯선 고전 시가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면 좀 긴장할 수 있고, 또 길고 한자어가 많이 나오면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낯선 고전 시가가 나온다면 반드시 보기가 주어지잖아요. 이 보기는 바로 다 현대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 현대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의 핵심을 잡으면 됩니다. 고전 시가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이 있지만 우리 고전 시가에서 사실은 큰 틀에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하나가 자연에서의 즐기는 거죠. 세속을 떠나서. 하나는 이별, 임금과 이별, 귀향이 있죠. 하나는 간신매라든가 탄간오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풍자 비판의 장르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에서 이제 우리가 기행가사 정도가 있고 등등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거의 핵심이죠. 요번에는 요 자연, 9월에는 자연이 나왔다 라고 보면 됩니다. 6월에는 요쪽이 살짝 나왔었죠. 그래서 수능은 사실은 요 두 가지가 단골이거든요. 자연하고 귀향, 이별입니다. 어쨌든 내가 이 작품을 전혀 몰라도 보기를 봤을 때 현대어를 보면 핵심을 잡아낼 수 있고요. 또 고전시가에서 감상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감상 문제가 나오면 역시 똑같이 선택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선택지를 보고 선택지를 통해서 전체 핵심이 앞에서 말한 셋 중에 뭘까 이렇게 잡아내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핵심을 잡아내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전시가는 선택지의 조건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핵심인데, 이 조건부에 들어가 있는 한자어나 고어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1번 선택지 하고 여기 쭉 나왔는데 여기 가실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X라는 단어들이 한자나 고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한자나 고어는 대부분이 주석, 작품 밑에 가면 주석이라고 해서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석의 이 뜻풀이를 통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여기에 가에 천석광이 나왔단 말이죠. 이 천석광이라는, 나는 이 사자성어를 몰라. 뜻풀이를 봤더니 자연을 너무 사랑한 생긴 병이네. 그럼 지금 화자가 자연 속에 있구나, 자연을 즐기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속은 마이너스로 보겠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시일수록 반드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기를 꼭 주게 돼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이 감상 문제를 보면 선택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조건부를 통해서 주석 등이 주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지 5개를 모두 읽었을 때 이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EBS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EBS가 그대로 똑같이 쉽게 말하면 내용, 뜻풀이를 묻는 시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수능은 절대로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죠. 더더욱 EBS에 출제된 작품들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현대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핵심 단어들, 시행들이죠. 시어들 또는 시행들의 또는 연과 연의 그들의 논리적인, 의미적인 관계성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고어나 한자어를 뜻풀이를 안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고어나 한자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 수업에서는 그냥 오히려 X나 또는 Y라고 치환하고, 이 고어 한자어를 물었더라도 이 자체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구나, 바로
복에서 말한 만약에 이게 자연에 대한 사랑, 세속이 싫어했다면 그거를 토대로 이 고가 상징하는 바를 묻기 때문에 1번 복에서 나온 내용, 2번 이 고나 한자어의 앞, 뒤 단어, 시어나 앞뒤 시행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시어들이나 의미들의 관계성, 고는 XY 치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고전시가를 공부하면 사실 문학에서 제일 공부할 게 없는 게 바로 고전시가입니다. 요번에 9월 문제도 굉장히 잘 냈거든요. 그럼 제가 실제로 이 9월 모의고사가 얼마나 잘 냈고 EBS가 어떻게 반영되고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0번 문제를 보면 문제를 잘 냈거든요. 가나다 세 작품이 나왔는데 가나까지가 EB에 있었고 다만 낯선 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능에서는 모르죠. 수능에서는 EBS가 하나고 낯선 게 두 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낯선 걸 대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EBS 안 하라는 게 아니라 EBS를 하더라도 이것들을 지금 오늘 이 30번 문제를 통해서 단순한 뜻풀이가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수능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보기를 잘 보면 논리가 딱딱 맞아요. 가에서 핵심은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고 있다고요. 나와 다는 남성이 잘 보세요. 강호에서 지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강호에서 지낸다는 건 이제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놀이를 왔다는 뜻이죠. 딱딱 보여지죠? 이 세 작품에서는 유교적 가치가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이나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나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가 모두 다르다. 이 정도만 캐치하면 돼요. 핵심은 앞부분이죠. 뭐다. 이게 지금 자연 속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부분과 강호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고전 시가라기보다는 역시 독해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는 맞다는 전제고 그런 다음에 서술부를 잘 보라고 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과 그러면 저는 정관은 모릅니다. 조건부. 그럼 X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정관이 나와 있는지 보세요. 우리 주석으로 가보세요. 주석으로 가봤을 때 정관, 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시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페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야 소시니까 밥 해먹는 거니까 일상적인 거 아닐까? 라고 페이크 쓰거든요. 어떻게 페이크 쓰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시냇가잖아요. 시냇가에서 솥을 걸어 놓는 것과 나에서 앞냇가잖아요. 자연이죠. 고기를 낳고 뒷산에 가서 약을 캐는 것에서 조건부죠. 다 맞다는 얘기죠.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 문제냐? 잘 보세요. 일상적인 생활 공간과 이퀄 자연이 같으냐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이 답이 되는지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자연이냐? 자, 그러면 이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계속 지내고 있는 일상이 이퀄 내가 자연에서 계속 지내고 있니? 아니면 나는 일상은 있는데 자연에 잠깐 놀러 온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에 머물고자 한다라는 것은 누구는 가는 틀렸죠. 여성들은 자연의 일상이 아니고 이게 잠깐 자연에 놀러 온 거잖아요. 놀이. 그러면 요거를 잘 모르겠으면 우린 선택지를 같이 보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5번 선택지로 와보세요. 똑같이 간데 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에서 조건부예요. 그러면 자 썩었다 근데 오늘은 상쾌하다예요. 그럼 오늘은 상쾌하면은 우리 복인 논리로 본다면 왜 상쾌하냐면 내가 화전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썩힌 간장이었다면 논리상으로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네. 그러면 화전 놀이를 오기 전 생활 속에서의 모습이겠죠. 그걸 모르겠으면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 만족감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특히 요 한시적이란 말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즐거운 거는 한시적이다. 왜? 자연에 놀러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나는 일상에서는 괴롭다예요. 그럼 여기 이 한시라는 말 때문에 자연에 온 거는 한시적이니까 언젠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하, 얘가 일상과 지금 기분 좋은 자연은 구분되어 있구나. 여긴 지금 잠깐 플러스인데 여긴 마이너스구나 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답이. 그래서 5번 선택지를 통해서 1번에서 답이 여기는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은 어쨌든 자연에서 화전놀이 하면서 화전놀이 와서 밥도 해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상은 아니다. 이렇게 페이크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는 안 봐도 앞내에 고기 낳고 뒷매에 약을 캔다라는 것은 이제 보기에서 강호에서 지내고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연에서의 생활이 곧 일상적인 생활이네 라고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누누이 말하거든요. 고전 시가는 고전 시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대어의 논리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금오산의 푸름을 보고, 어쨌든 푸름이죠. 자연이죠. 산. 충신을 연상하고 라고 돼 있다면 충신은 아까 유교적인 복이 있었죠? 유교적인 정신이에요. 나에서 전녀에 돌아와서도 성경 현전 헤쳐놓고 읽는 것을, 그럼 전녀 모르겠는데요? 그럼 주석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전녀가 있는지 가보세요. 여기에 나에서의 전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 모르겠어. 그럼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잘 보거든요. 돌아와서라고 하면 X는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보기를 봤더니 보기에서는 화자가 자연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곳은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돌아왔으니까 전녀는 자연에 돌아온 거죠. 어디서? 새 속에서.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럼 전녀라는 고를 몰라도, 한자를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돌아와서 성경 현전 헤쳐놓고 읽고 있다. 읽고 있는데 성경 현전 몰라도 그러면 책이겠네. 그럼 논리상으로 어떤 책일까? 유교적인 선현들의 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보기에서 유교적인 어떤 정신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3번, 가에서 청계변의 광경을 무릉원으로. 모르겠지만 청계변의 광경을 요 정도는 알겠죠? 무릉도원. 그럼 이 무릉도원을 보통 비유하는 건 자연의 아름다움일 때 내가 있는 곳을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하죠. 나에서 청풍과 시원한 바람 정도는 알죠? 바람풍 정도는. 명월, 밝은 달, 이 정도는 알죠? 다른 것이 대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럼 당연히 자연, 즐거움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건 맞다는 뜻이니까요. 조건부, 자연을 긍정적으로 됐다면. 그러면 앞에서 조건부가 자연을 무릉도원으로, 청풍, 명월을 대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자연 다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 맞네? 그러면 긍정 그냥 맞잖아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금이 2에서 더하겠느냐고 하는 것에서 조건부죠. 그러면 부녀자들이 함께네. 그러면 화전놀이를 함께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사대부가 여성의 함께니까 공동체 흥치죠. 다에서 풍어를 벗으로 삼아서. 이때는 진짜 벗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밖에 내 벗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부가가 남성의 자족적인 흥치. 그러면 언제나 자족적인 흥치.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으면 풍류 좋다고 했으니까요.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논리상 이거는 함께, 여기는 혼자서 자족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자연 가서 보기 가서 해석할 필요 없이 그건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아니네 라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가봐요. 그럼 시냇과 정관. 자 보세요. 구경을 그만하고 앞뒤로 이걸 만약에 물었다. 그럼 여기에 물었으면 여기를 X라고 치환하고요. 앞뒤를 보는 거예요.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토로 나려와서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놓고 청류라 백본이라 화전을 지져놓고 라고 돼 있네. 꽃 사이에 있나요? 그러면 꽃, 화전 지져놓고 있으니까 뭔지 몰라도 이곳은 지금 어디다? 자연 속이다. 화전놀이 하는 공간이지 이게 일상은 아니다 라고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관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X 치환하고 앞뒤를 보면서 보기를 통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보세요. EBS에 나온 작품이지만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EBS에서 이런 문제도 없었고 뜻풀이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얘가 지금 일상으로서의 자연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겠지만 문제는 좋다. 화자가 지금 일상에 있니 자연에 있니, 일상에 내가 있을 때와 자연이 다른 거니 아니면 일상이 곧 자연이니. 그럼 일상이 자연인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이런 논리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EBS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뜻풀이보다는 이렇게 내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너무 뜻풀이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가 EBS 작품은 공부 안 했더라도 지금처럼 보기에서 다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일일이 암기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머리에 두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28번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미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페이크를 쓰는지 한번 볼게요. 요것도 잘 냈습니다. 1번이 답인데, 기억,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동적 속성.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럼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연 다 좋다고 하니까. 2번도 보세요.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과 관련지어. 그럼 예찬 당연하겠죠? 맞는 얘기 같은데.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배경. 이건 잘 모르겠는데. 시간의 경과를 찾아야 되고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었다. 만약에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뀐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보기로 본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지금 화전놀이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놀이할 때는 즐거운 감정인데 일상으로 가려니 이제 아쉽다라는 거죠. 조금 마이너스 감정이 되는 거죠. 요런 게 요거겠네, 그걸 확인해 보는 거고요.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속적인 성취가 헛된 일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요 정도라면 완전히 화자가 자연 속에 와서 지내는 사대부 남성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속에 있다가 온 거니까, 세속에 있을 때 부귀영화 다 뜬구름 같은데 요거 헛된 일.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공간, 이건 확실하죠? 네. 그건 모르겠는데 논리상 4번, 5번은 나와 다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여기는 아마 과일 확률이 높고, 저는 안 봤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럴 경우는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제가 알려주는 방법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물을 때 저는 무조건 선택지를 먼저 보고 갑니다. 왜? 보기를 이미 풀었고, 보기에서 가부터 다를 다 설명을 했고, 자연이라는 거 알았고, 한시적으로 꽃놀이 한다는 거 알았고, 나머지 두 시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지웠을 때 바로 지워지면 답이 되거든요. 근데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1번부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페이크 쓰는지 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보세요. 기억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보면 또 역시 저는 이 시행 자체를 퉁쳐서 X라고 보고 얘네 뜻풀이 안 하는 거예요. 앞뒤를 보면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여서 다 모였네. 그럼 논리상 가시에서 모인 건 앞에 함께, 여성들이 함께 화전놀이 하려고 모였네. 그럼 X. 먼 산 같은 페이크 스타일 보세요. 산 같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산 같은, 결론은 눈썹이잖아요. 또 구름 같은, 자연으로 페이크 쓴 거예요. 같은 귀 밑이잖아요. 고운 머리. 그리고 동해 바다처럼 보이지만 동해와 같은 고운 명주 실이거든요. 그걸로 옷을 입고, 가을볕의 바람, 배를 연반 물들여서 입고 해요. 그러면 선명하게 나와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 강산 찾아쓰되,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호화정식 장식 화려하다가 꽃놀이를 가기 위해서 뭐 하는구나, 외모를 치장한 거구나 라고 논리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썹, 귀밑, 고운 머리, 옷을 입고잖아요. 그럼 앞뒤를 통해서 찾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으로 어떻게 페이크 썼냐면 이때 이 화려한 모습들을 전부 다 뭐로, 이게 자연 경물인 것처럼 페이크 쓴 거란 말이죠. 왜? 전부 다 자연에 관한 얘기니까. 이런 걸 잘 낸 거예요. 그런데 앞뒤를 봤더니 결국은 외양이란 말이죠. 꽃놀이 가는 여성들의 외양 꾸미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고전시가도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EBS에 나오지 않은 작품일지라도 보기를 통해 또는 이런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통해 전체 맥락을 찾을 수 있고, 지금같이 보기에서 가다를 다 설명해 줬으면 이 보기에 나온 내용과 선택지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또 EBS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 의미, 뜻풀이보다는 관계성을 묻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리고
고전시가 고 뜻풀이 자체는 묻지 않기 때문에 뜻풀이는 주석에서 알려주고 뜻풀이보다는 앞뒤, 복이라는 기준으로 문맥상 접근하는 현대어, 오히려 논리적인 글읽기다 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남은 기간 동안 고전시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